월요일 아침 앤 라이프 한 주의 증시 흐름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좀 힘을 받는가 싶더니 금요일에는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2,70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 네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네.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2,75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속도가 회담 속도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예.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주식시장에 잠재 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반면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3대 증시는요,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예. 다우존스는 0.4%,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0.34%, 나스닥은 0.29%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3월 고용 보고서가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명 내외 안정적인 어떤 고용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실업률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금리가 올라도 이런 고용 시장에 탄탄한 고용 시장이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폭 상승을 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국채 금리 이제는 상승에 대한 어떤 다소 진정되는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시기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게 바로 그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주식시장에 완만한 우상향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관심 섹터로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 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주와 이런 여행, 항공주 이런 것과 관련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세 번째로는 정책 수혜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가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꼭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느냐. 그 회복세를 보시면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번 한 주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지 네. 이거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여행과 항공주 말씀하셨는데 네네. 특히 최근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슬슬 항공권 구입하는 해외 항공권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항공주는 이미 많이 올랐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선반영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항공주가 뜰 거야. 왜냐하면 정말 지금 캐리어 가방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이게 펜트업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펜트업 수요 때문에 항공주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뛰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는 항공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좀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본다 그러면 항공주들이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유상증자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네. 평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0%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말 그대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은 이제는 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중심으로 선방향되다 보니까 많이 뛰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로 회복되느냐 이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이것도 회복세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4월이 1년 중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게 왜 그런 데이터가 나오냐면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미국 S&P 500 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월에 상승 확률을 봤더니 70%가 넘더라. 오.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봤더니 평균 상승률은 1.7% 정도 상승하더라. 네네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4월에 아무래도 조금 더
우상향되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하. 반면에 월가 일각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시나 이제 2분기, 뭐 특히 이제 4월부터 변동성이 또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뭐 금리 상승기도 하고 유가도 높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귀국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죠. 네. 이창용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네. 앞으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 인터뷰를 이제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예. 이제 비둘기파라고 이제 보통 시장에서 생각했는데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기준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좀 잡아내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야 앞으로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오를 것이고 매파적 신호다. 그래서 야 코스피 3000 시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